할머니의 이불 속 이야기. 자, 이리 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렴. 오늘 밤은 할머니가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줄게.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란다. 그 이야기들은 그 할머니의 할머니한테서 또 전해진 거고, 이렇게 오래오래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지. 자, 이제 눈을 감고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보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럼 우리 함께 옛날 옛적으로 떠나볼까?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하늘에 별이 처음 생긴 그 시절 이야기란다. 첫 번째 이야기, 별을 삼킨 두꺼비.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막 나뉘어진 그 시절에 땅에는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꺼비는 보통 두꺼비와는 달랐답니다. 등에는 초록빛 이끼가 자라고 눈은 마치 옥구슬처럼 맑았지요. 이 두꺼비는 매일 밤 연못가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까만 하늘에는 아직 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저 캄캄한 밤하늘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참 외로운 하늘이구나. 두꺼비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하늘을 만들던 옥황상제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별 씨앗들이었어요. 이런! 두꺼비는 깜짝 놀랐어요. 별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돌멩이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두꺼비는 큰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별 씨앗들을 꿀꺽꿀꺽 삼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 20, 30. 두꺼비의 배는 점점 둥그러지고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두꺼비는 배가 불러와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별 씨앗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두꺼비여, 고맙구나. 네가 나의 별 씨앗들을 지켜주었구나. 옥황상제님이었어요. 하지만 별 씨앗들은 하늘에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단다. 네가 삼킨 별 씨앗들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주겠니?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보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옥황상제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거라. 그러면 별들이 네 목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두꺼비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것은 바로 어머니 두꺼비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그 밤이었어요. 개굴, 달빛 아래 두꺼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두꺼비의 입에서 반짝이는 별 씨앗들이 하나씩 튀어나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개굴. 별빛 아래 별 씨앗들은 두꺼비의 노랫소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는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어떤 것은 북쪽으로, 어떤 것은 남쪽으로, 어떤 것은 동쪽으로. 두꺼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까만 하늘은 점점 밝아졌어요. 수만 개의 별들이 제자리를 찾아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마지막 별 씨앗까지 하늘로 올라갔어요. 두꺼비의 배는 다시 홀쭉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두꺼비의 등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났어요. 작은 두꺼비여, 옥황상제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별들을 구해준 대가로 너와 네 자손들은 영원히 별빛을 간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부른 노래는 모든 두꺼비들에게 전해져서 밤마다 별들을 깨우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두꺼비들은 밤이 되면 개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것은 별들에게 안녕, 오늘도 반갑다고 인사하는 노래였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두꺼비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더욱 밝게 반짝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름밤이 되면 연못가에서 두꺼비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그들은 지금도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야기, 도깨비와 떡장수 할머니.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떡을 만들어 파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루에 떡을 쪄서는 장터로 나가 팔았답니다. 할머니의 떡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기로 유명했어요. 송편도, 인절미도, 백설기도 모두 말랑말랑하고 달콤했지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떡을 만들 때마다 첫 번째로 만든 떡은 꼭 집 뒤편 숲 입구에 놓아두는 거였어요. 누가 배고플지 모르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놓아둔 떡은 다음 날 아침이면 늘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동네 개나 고양이가 먹는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서 마루에 앉아서 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쿵, 쿵. 숲속에서 무언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통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이 2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헤헤, 나는 이 숲에 사는 도깨비 올시다. 나타난 것은 키가 아주 큰 도깨비였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빨간 눈을 하고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도깨비는 겁을 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당황했답니다. 어이 할멈, 내가 도깨비라니까요. 무섭지 않소? 무서워요. 그런데요.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까 도깨비의 입가에 하얀 떡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혹시 매일 내가 놓아둔 떡을 당신이 먹은 게 아니었소? 도깨비는 헤헤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게 할멈이 만든 떡이 너무 맛있어서 사실 나는 100년 넘게 이 숲에 살았는데 그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었소이다.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인절미가 있어요. 도깨비는 기쁘게 할머니 옆에 털썩 앉았어요. 할머니가 내온 인절미를 먹으며 도깨비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할머니 참 이상한 분이구먼. 보통 사람들은 나만 보면 도망가는데 도망갈 이유가 있나요? 당신은 내 떡을 좋아해주는 고마운 손님인걸요. 그날 밤 도깨비와 할머니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깨비는 외로웠던 자신의 이야기를,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지요. 다음 날부터 도깨비는 할머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슬금슬금 나타나서 무거운 쌀가마를 옮겨주고 장작을 패주고 떡시루를 씻어주었답니다. 할멈, 내 방망이로 금은보화를 만들어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것보다 네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더 고마워. 도깨비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100년 넘게 살면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준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소문도 퍼뜨렸지요. 할멈, 제가 마을 사람들을 놀래켜줄까요? 깜짝 놀래켜주면 재미있을 텐데. 도깨비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할머니를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낮에는 쉬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만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도깨비는 더욱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도왔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었지만 떡은 여전히 맛있었어요. 도깨비는 변함없이 밤마다 할머니를 도왔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이 들어 누웠어요. 도깨비는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할멈, 내 방망이로 병을 고쳐드릴 수는 없을까요? 아니야.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행복했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시면 어떡해요? 도깨비의 눈물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답니다. 괜찮아.
너는 이제 사람들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됐잖니.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어보렴. 네가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계속 떡을 만들면서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깨비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도깨비는 슬펐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 밤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할머니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보니 문 앞에 따끈따끈한 떡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도깨비가 만든 떡이었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도깨비는 점점 떡을 잘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용기를 내서 떡을 사러 온 아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요. 으악! 도깨비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랐지만 웃음을 지었어요. 맛있다. 할머니 떡이랑 똑같아. 헤헤헤. 할멈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세월이 더 흘러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떡도깨비라는 다정한 별명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도깨비는 떡을 만들 때마다 첫 번째 떡은 꼭 할머니의 무덤 앞에 놓아두었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떡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깨비는 외롭지 않게 되었고 마을에도 맛있는 떡이 끊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때로는 무섭게 생긴 것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단다. 자, 이제 좀 졸리니?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번에는 해님과 달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란다.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보렴. 세 번째 이야기. 달님과 해님의 약속.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낮도 밤도 없었어요. 그저 희뿌연 안개만 가득한 세상이었답니다. 하늘나라에는 두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의 이름은 해였고 동생의 이름은 달이었지요. 이 남매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들이었어요. 해는 황금빛으로 밝게 빛났고 달은 은은한 은빛으로 빛났답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두 남매를 부르셨어요. 해야, 달아, 너희들이 이제 큰 일을 맡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무슨 일이여, 임금님? 남매가 물었어요. 아래 세상을 보거라. 안개만 가득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지 않니? 너희가 그 세상을 밝혀줘야 한다. 남매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정말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이 물었어요. 너희 둘이 함께 세상을 비추면 된단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너희 둘이 함께 빛을 내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눈이 부실 거야. 그러니 한 명씩 돌아가며 세상을 비춰야 한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해는 활동적이고 씩씩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오빠 가음에 할게요. 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금님이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럼 해는 반나절 동안 세상을 비추고 달은 그 다음 반나절을 비추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로 둘이 함께 하늘에 떠서는 안 된다. 너희 둘의 빛이 합쳐지면 세상이 너무 뜨거워져서 모든 것이 타버릴 테니까. 남매는 약속했어요. 네, 꼭 지킬게요. 다음 날 해가 처음으로 하늘에 떴어요. 우와! 세상은 환하게 밝아졌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해에게 인사했답니다. 해는 신이 나서 더욱 밝게 빛났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해는 천천히 서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달이 동쪽 하늘에 떠올랐답니다. 오, 달의 은은한 빛이 세상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사람들은 낮과는 다른 편안한 밤을 맞이했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은 매일 돌아가며 세상을 비췄어요. 사람들은 행복했답니다. 밝은 낮에는 일을 하고 조용한 밤에는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가 점점 외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매일 혼자 하늘을 떠다녀. 동생과는 만날 수도 없고 참 외로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가 보고 싶어. 같이 하늘을 떠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해가 생각했어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동생과 함께 있으면 어때? 금방 헤어지면 되잖아. 그날 해는 평소보다 천천히 서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달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오빠! 달이 반가워했어요. 달아! 해도 기뻤어요. 남매는 잠깐 동안 하늘에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빛이 합쳐지니까 하늘은 아름답게 붉게 물들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 노을이었어요. 예쁘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오래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남매는 얼른 헤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해와 달은 매일 잠깐씩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면 해가 조금 천천히 지고 달이 조금 일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남매는 안부를 물었답니다.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너는? 나도 좋았어. 그럼 내일 또 보자. 이렇게 해와 달의 만남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녁 노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해와 달이 완전히 마주치는 날이요. 그날은 달이 해를 가려서 세상이 잠깐 동안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일식이라고 불렀답니다. 또 가끔은 해가 달을 비춰서 달이 빨갛게 물드는 날도 있었어요. 그것은 월식이었지요. 오빠, 이렇게 가끔 만나니까 더 소중한 것 같아. 그래, 맞아. 매일 붙어 있으면 고마운 줄 모를 텐데, 이렇게 가끔 만나니까 더욱 반가워. 남매는 깨달았어요. 항상 함께 있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각자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가끔 만나서 그리움을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맡아서 세상을 비추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늘이 아름답게 물드는 것은 남매가 서로 안녕, 잘 있었니? 라고 인사하는 순간이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을 기억하렴. 네 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학. 옛날 옛적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한 나무꾼 아저씨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눈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어요. 나무꾼 아저씨는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아궁이 앞에 앉고 싶었지요. 그런데 눈 덮인 길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끽끽. 나무꾼이 가까이 가보니 흰 학 한 마리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학의 다리에는 사냥꾼이 놓은 덫이 걸려 있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답니다. 이런 가엾은 학이구나.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옷자락으로 학을 감싸 안았지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학은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답니다. 나무꾼은 학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늘로 날려보냈지요. 자, 이제 가거라. 조심해서 날러가렴. 학은 하늘을 한 바퀴 돌더니 나무꾼을 향해 3번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리고 흰 날개를 펄럭이며 멀리 날아갔어요.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나무꾼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나무꾼이 문을 열자 거기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새하얀 옷을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아가씨였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갈 곳이 없는 나그네예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나무꾼은 선뜻 그러라고 했어요. 가난한 집이었지만 마음씨가 착한 적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보잘것없지만 따뜻하게 쉬어가시면 됩니다. 아가씨는 고맙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나무꾼과 아가씨는 소박한 저녁을 나눠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답니다. 혹시 제가 이 집에 머물러도 될까요?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배 짜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날부터 아가씨는 나무꾼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아가씨는 매일 배를 짰고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짠 배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구름처럼 부드럽고 눈처럼 하얗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는 처음 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아가씨의 배는 날개 돋친 듯 팔려서 나무꾼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가씨에게는 한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제가 배를 짤 때는 절대로 방안을 불려다보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나무꾼은 이상했지만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세월이 흘렀어요. 나무꾼과 아가씨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내가 배를 짤 때는 왜 방안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짜는 걸까? 배 짜는 방에서는 배틀 소리가 들렸어요. 찰컥찰컥, 찰컥찰컥. 나무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내가 아니라 커다란 흰 학이 있었어요. 학은 자신의 하얀 깃털을 하나씩 뽑아서 배를 짜고 있었답니다. 깃털을 뽑을 때마다 학은 아파했어요. 하지만 참으며 계속 배를 짰지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배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제는 학의 모습을 한 아내가 나왔어요. 당신이 약속을 어겼군요. 학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당신은 그때 그 학이었군요. 네, 저는 당신이 구해준 그 학이에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약속이 깨지면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해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나무꾼이 외쳤어요. 저는 배도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학은 고개를 쳐왔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하늘의 규칙이에요. 제 정체가 밝혀지면 저는 떠나야 합니다. 학은 천천히 나무꾼에게 다가가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럼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봄이 되면 이 산에 흰 학들이 날아와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중 가장 하얗고 우아하게 나는 학이 바로 저예요. 저는 늘 당신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는 학이 창문 밖으로 날아올랐어요. 하얀 날개가 달빛의 반짝이었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학은 하늘을 한 바퀴 돌며 작별 인사를 하고는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나무꾼의 집에는 마지막으로 짠 배 한 필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중 가장 아름다운 배였답니다. 그 배에는 학과 나무꾼이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나무꾼은 그 배를 팔지 않고 평생 간직했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나무꾼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흰 학 한 마리가 나타나 하늘을 빙빙 돌며 춤을 추었지요. 나무꾼은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사랑을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학도 하늘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나무꾼도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흰 학은 찾아왔답니다.
나무꾼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큰 흰 학 한 마리가 나무꾼의 집 위를 빙빙 돌다가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떴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별 옆에는 늘 하얀 구름이 하나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학이라고 믿었답니다. 이렇게 나무꾼과 학은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서로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랍니다.